하파일 레앙은 토트넘에 적합할까? 토트넘이 광폭 행진을 보이게 되면서 포워드는 어떤 선수를 데려오게 될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미 미드필더는 꽤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향후 미드필더를 보완하는 그림보다는 스트라이커와 레프트 윙을 보완하는 쪽으로 선회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히찰리송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크루피와 같은 선수들이 언급되고 있고 레프트 윙 자리에는 오도베르와 텔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의 토트넘은 즉시 전력감을 데려오기 위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되는 3인방이 있습니다. 레앙, 서머빌, 각포. 토트넘 팬들이 그렇게 환호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마지막 이름은. 하지만 제가 또 리버풀 팬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각포도 마냥 나쁘진 않아요, 마냥. 근데 이제 모든 조건들, 주급, 미적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굳이 데려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레앙, 서머빌, 각포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깨름직한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라든가 토날리와 같은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은 선수 특성, 특징, 장단점 이런 게 아니라 이적료에 초점이 더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 선수의 이름을 쫙 보게 되면은 이적료는 물론이고 주급은 물론이고 플레이 스타일, 이 선수들을 기용했을 때 주변 동료들과의 호흡, 팀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에 대한 걱정들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셋 중에서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이 선수 팀에 있으니까 좋은데? 간진 않은데? 할만한 선수가 레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레앙이 AC 밀란을 떠난다는 소식과 관련된 거는 명확하게 나왔지만 어느 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유력 행선지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사실 레앙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저는 레앙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긴 해요. 레앙이라는 선수가 최근 현대 축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선수일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게 되면은 야, 이거 그냥 레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에서 레앙을 칭찬하는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얻고 저한테는 레앙과 관련된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을 같이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유튜브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언급된 하파일 레앙을 보게 되면 AC 밀란의 새로운 감독 아모림의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모림도 백포보다는 백스리를 완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레앙은 더더욱 필요가 없는 게 좌측 자리에는 윙백, 아니 윙어를 쓰더라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위아래로 수비 커버도 해줄 수 있는 유형을 쓰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레앙은 앞서 말했다시피 극단적인 공격 성향에 있는 윙어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AC 밀란 팬들은 레앙과 같은 선수를 내보내겠다는 말을 듣고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은 팀으로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앙과 같은 유형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행선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깨름직해요. 왜냐면 뜨거운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이렇게까지 작업을 치지 않아도 알아서 소문이 납니다. 맛집은 소문이 절로 나요. 근데 계속 뭔가 바이럴을 돌려야 될 것만 같은 이 상황이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다, 구매하려는 구단 입장에서. 반면 토트넘은 새로운 레프트 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프트 윙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오도베르랑 텔밖에 없는데요. 오도베르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부터 복귀를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만 보게 되면은 충분히 키워볼 만한 자원인 건 맞지만 십자인대 부상에서 복귀한 시즌에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선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도베르를 2옵션으로 보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헬의 경우에는 1옵션으로 올라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지금 미드필더 라인 잡힌 거랑 다음 시즌 라이트 윙, 쿠두스, 쿨레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고 사비 시몬스도 겨울 넘어서 돌아오고 했을 때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텔이 주전으로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텔이 여기서 주전을 확고하게 먹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텔은 여전히 스트라이커, 레프트 윙 이런 자리들을 병행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다, 그런 유망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앙, 서머빌, 각포 20대 중반에서부터 중후반 라인 딱 직전감 활용될 만한 선수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데려와야 된다고 보고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오래 걸린다 하면은 그 구단과의 합의, 그리고 그 구단이 대체자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파엘 레앙, 이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파엘 레앙이야말로 그냥 스페셜을 봐도 됩니다. 스페셜에서 보여준 게 경기 전체에서 보여준 영향력이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조그마하게 누적해가지고 스탯을 쌓는 타입이 아니라 도용이 있다가 플레이 하나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스페셜하고 스탯하고 평가지만 어느 정도 보더라도 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수비를 파괴하는 레앙이자 우리 수비도 파괴할 수 있는 레앙이다. 극과 극으로 나뉠만 합니다. 그래서 레앙 빠와 레앙 까가 딱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 다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좌측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난 시즌 리그 내에서 압박 수비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내리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객관성을 지닐 수는 없지만, 지난 시즌 레앙은 전혀 수비 압박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앙이 세리의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을 때부터 지속됐던 문제 중 하나였고요. 레앙의 파괴력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면은 수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레앙의 파괴력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한다면은 레앙의 수비 적극성 관련해서 바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 수치로만 본다면은 90분당 수비적인 행동 13.66회, 상당히 낮은 퍼센티지로 보이고요. 압박,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얻는 것들, 그리고 역압박을 통해서 또 이제 획득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그냥 다 처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 자체가 수비적으로 무너져서 이 스탯도 떨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도 몇몇 있거든요. 하지만 레앙이 보여주는 수치는 그냥 선수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수비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앙을 데려가려는 구단은 레앙을 에이스로 두고 나머지 선수들을 약간씩 부품으로 활용하면서 팀을 한 단계 올리려고 해야지, 레앙이 또 그 부품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포르투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호날두랑 레앙을 두고서 일선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하이프레싱을 가져간다? 팀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레앙의 파괴력을 의심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단순 스탯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수비적인 부분을 또 파괴시킬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역캐리도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레앙을 데려간다, 무조건 이 수비 능력을 커버해줄 수 있는 레프트백, 미드필더, 포워드가 필요하다. 물론 토날리는 왼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토날리의 몸값이 시장가치 대비 좀 높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그냥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S급에 가깝기 때문에 왼쪽에서 레앙의 수비 문제들도 어느 정도 개선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면은 로버트슨을 레프트백으로 데려왔거든요. 이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레앙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슨이 기존의 풀백처럼 측면에서 활동량을 조금 더 늘려나가게 되면은 레앙하고 로버트슨을 두게 되는데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대인 수비가 좀 약하거든요. 그럼 레앙하고 로버트슨을 달고 토날리가 좌측을 커버해야 됩니다. 이는 그렇게 밸런스적으로 좋진 않죠. 9번 자리에 들어간 선수가 레앙의 수비 커버도 조금은 깊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들의 위치가 약간씩 조정은 되겠죠. 그래서 레앙을 데려온다 해서 수비가 완전히 다 파괴만 된다, 무조건 파괴된다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합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데제르비가 지난 시즌 마르세유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린우드가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음바페, 덴벨레가 압박하는 것처럼 그린우드도 해야 합니다. 마르세유에서 40경기 24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데제르비는 포워드의 수비 능력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린우드는 공격 볼륨이 있는 선수거든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고 어시스트도 덩달아 쌓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도 데제르비는 적극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는 말을 더 강조했습니다. 덴벨레와 음바페를 가져다 두면서 말이죠. 음바페도 사실 수비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을 듣지만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한다는 진짜 아니에요. 문제는 음바페랑 비니시우스 그 두 선수의 효율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지, 음바페도 정말 많이 뜁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뛰는지 효율적으로 뛰지 않는데 열심히 뛰는지 이 차이인 거죠. 음바페가 나가고 덴벨레가 들어왔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한 거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잘 나가고 프랑스가 잘 나가는 이유는 덴벨레, 두웨, 바르콜라, 흐비차 이런 포워드들이 일선에서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앙이 오게 되면은 이런 팀적인 불안감은 당연히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주구표를
주급표를 보게 되는데요. 99년생의 레앙은 이번에 이적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생 최대 주급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토트넘으로 오게 되면서 주급을 깎을 수는 있지만 AC 밀란에서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높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주급 삭감을 하면서 리그를 바꿀 가능성은 전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에 제가 토트넘 주급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 나온 주급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을 넣은 주급도 나오고요. 옵션을 안 넣은 주급도 나옵니다. 토날리의 경우에도 20만 파운드보다 더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우선 20만 파운드로 나와 있고요. 시몬스의 경우에도 19만 5천 파운드, 로메로, 메디슨, 갤러거 계속 쭉 나오죠. 항상 주급과 관련된 거는 온전히 다 밝혀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되는 금액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즌 끝나고 구단의 주급, 그 다음에 선수단 총 주급 이런 거는 재무제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수들 개개인의 주급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주급표에서 포워드 라인을 보게 되면은 우선 사비 시몬스가 조금 높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쿠두스, 솔랑케, 쿨루셉스키, 히찰리송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준에서 빅식스 치고는 포워드의 주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시몬스가 그 상위를 한번 뚫은 거고요. 그 외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주급은 전혀 높은 건 아닙니다. 실력과 비슷하게 주급을 받고 있다 들고요. 만약 데제르비가 토트넘을 챔피언스 리그에 올려두고 그 다음 리그 우승까지도 도전하게 된다. 그럼 포워드 라인에는 한 30만 파운드 언저리 받는 윙어, 스트라이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주급만 보게 되면은 팀의 수준도 알 수 있긴 해요. 그동안 토트넘은 주급을 너무 많이 아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챔스권에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만큼의 힘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포워드들의 주급이 낮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선수들이 주급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파 온라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나갈 수 있는 선수들까지 고려했을 때 레앙한테 20만 파운드 이상 주더라도 저는 주급 체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리에서 엘리트 선수로 평가를 받았고 그만한 공격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만 파운드 이상 받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토트넘의 주급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는 있어도 애초에 27살 이제 최전성기에 진입한 윙어들은 20만 파운드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앙이 토트넘으로 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적료랑 주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주급을 한 30만 파운드로 부른다 이러면은 데려오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세라고 오도베르의 주급을 보게 되면은 뭐 5.5만, 4만, 04년생, 05년생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5만, 4만 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탑 클래스로 올라오게 되면은 10만 파운드 넘기면서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테리나 오도베르 같은 선수를 성장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데 주급도 당연히 적게 받는데 꽤나 수준급의 모습을 한 2년 보여준다. 그 다음 재계약에서 주급을 높여주더라도 이미 싸게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급표를 다 보게 되면은 토트넘이 공격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팀 주급 자체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입되는 선수들의 주급도 다 높아질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거든요. 호날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바네케, 로버트슨, 세네시 등등 이런 선수들 데려오면서 다 주급 상단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레앙도 오게 되면은 현재 약 12만 유로, 뭐 15만 유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는 최소 20만 유로 이상은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20만 파운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레앙이 오게 되면은 20만 파운드보다도 조금 더 높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트넘이 이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은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붙여야겠죠.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 주급을 상향해준다 이런 것들. 주급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겠지만 저는 전혀 비상식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포워드한테는 원래 20만 파운드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트넘은 여전히 스트라이커, 라이트 윙, 레프트 윙 전반적으로 주급을 높게 받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앙을 데려온다. 그럼 이 선수한테 에이스 자리를 준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앙을 선택한다면 확실히 흥미로운 선택이긴 합니다. 결과도 흥미로울까?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체크해보면은 그간 고치지 못했던 수비와 압박 능력에서 압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포워드들은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포워드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레앙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금 개선해서는 안 돼요. 한쪽이 수비 빵꾸 나면은 데제르비와 같이 높은 지점에서부터 압박을 가져가는 감독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그 자리에서 압박, 수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볼을 뺄 거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그 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계속 뚫려요. 한쪽을 열어두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그런 방식으로 축구를 하게 되면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조금 흥분하거나 무리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1선, 2선, 3선이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데제르비가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레앙의 공격적인 것을 기대하고 수비적인 효율을 높이지 못한다면은 주변 동료들의 수비 능력이 필수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9번 자리에는 활동량이 좋은 9번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머스의 이라올라 감독도 9번 자리에는 에바닐송 같은 선수를 썼거든요. 그 선수도 볼을 잡았을 때도 굳은 일을 하고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기저기 뛰면서 굳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윙어들의 수비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런 에이스급 윙어를 살려줄 수도 있고, 히찰리송하고 솔랑케를 떠올리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 마지막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영입 방향과는 다른 흐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레앙의 공격력을 크게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데제르비가 데려온 선수들 있잖아요. 모두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끝마친 선수들이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토날리, 바네케, 로버트 센세넷이, 두브라브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곧장 팀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타입을 택했어요. 수비수든 미드필더든 골키퍼든 이런 방향성을 고려한다면은 포워드도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는 선수를 데려올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여름에 선택했던 방식이거든요. 푸냐, 은베모, 세슈코만 바깥에서 데려왔지 나머지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데려온 다음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선수들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지금까지 영입설이 나온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쿠르피라든가 각포라든가 서머빌이라든가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레앙은 이 선수들과 비교해서 영입설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레앙을 데려왔다? 그럼 타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지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잉글랜드 적응에 대한 걱정보다 순수 공격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레앙의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를 머금고 영입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처럼 구단이 선택하는 것조차 리스크가 있다.